저는 스택과 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로는 첫 번째로 자바의 키 입력, 두 번째 스택, 세 번째 큐, 네 번째 데크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자바의 키 입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바의 키 입력에 대해서 시스템.in은 키보드와 연결된 자바의 표준 입력 스트림 객체이고요. 입력되는 키 값을 바이트 정보로 바꾸어 제공하는 저수준 스트림 객체입니다. 시스템.in을 직접 사용하면 읽은 바이트 정보를 응용 프로그램이 문자나 숫자로 변환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보드에서 입력된 키를 문자나 정수, 실수, 문자열 등 사용자가 원하는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고수준 스트링 클래스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캐너 클래스는 시스템.in으로 하여금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게 하고 읽은 바이트를 문자, 정수, 실수, 불린, 문자열 등 다양한 타입으로 변환하여 리턴합니다. 스캐너 클래스는 고수준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맨 앞줄에 이러한 임포트 문이 필요합니다.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스캐너 A는 new 스캐너 시스템.in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스캐너는 키보드에 연결된 시스템.in에게 키를 읽게 하고 원하는 타입으로 변환하여 리턴합니다.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하여 이름, 도시, 나이, 체중, 독신 여부를 입력받고 다시 출력하는 예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캐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포트 문을 선언하고 이름, 도시, 나이, 체중, 독신 여부를 빈칸으로 분리하여 입력하세요 문구를 출력합니다. 스캐너는 new 스캐너 시스템.in으로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고 문자열 토큰을 읽고 받은 문자열 값을 네임에다 넣고 네임 문구를 출력합니다. 또 문자열 토큰을 읽고 받은 문자열 값을 ct에 넣어서 ct 문구를 출력하고 정수 토큰을 읽어 받은 정수 토큰 값을 ag에 넣어서 ag 문구를 출력합니다. 또 실수 토큰을 읽어 받은 실수 토큰을 받은 것을 weight에 넣어서 weight 문구를 출력하고 논리 토큰을 읽어서 받은 논리 토큰 값을 싱글에다 넣어서 싱글 문구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캐너 클로즈로 스캐너 스트림을 꼭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스캐너 클래스 예제 결과로 이름, 도시, 나이, 체중, 독신 여부를 빈칸으로 분리하여 입력하세요 문구가 먼저 나오고, 제가 입력한 킴 서울 2065.1 true를 입력하면 당신의 이름은 킴입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는 서울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20살입니다. 당신의 체중은 65.1kg입니다. 당신의 독신 여부는 true입니다. 와 같이 나옵니다. 이제 스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택은 한쪽 끝에서만 항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새 항목을 저장하는 연산은 푸시이고 탑 항목을 삭제하는 연산은 팝입니다. 스택은 후입 선출 자료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맨 처음 empty인 상태로 시작해서 푸시 사과를 하면 사과가 추가가 되고, 푸시 오렌지를 하면 이렇게 오렌지가 추가가 되고, 푸시 체리를 하면 이렇게 체리가 추가가 된 다음 또 푸시 배를 하면 배가 추가됩니다. 그 다음 팝을 하면은 맨 위에 있던 배가 사라지고, 또 푸시 포도를 하면 그 위에 또 포도가 추가됩니다. 배열로 구현한 스택을 설명하겠습니다. 스택에서 항상 가장 위에서 푸시나 팝 연산을 수행하므로 스택의 가장 위의 항목을 가리키고 있는 변수 탑이 필요합니다. 스택을 배열로 구현하면 탑은 정수로서 스택의 가장 위의 항목이 저장된 배열 원소의 인덱스를 가집니다. 단 스택이 empty인 경우 탑은 -1이 됩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스택입니다. 스택을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면 탑은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을 참조하는 레퍼런스입니다. 단 스택이 empty일 때 탑은 널입니다. 아까 배열로 구현한 스택은 스택이 empty인 경우는 탑은 -1이 되는데,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스택은 empty일 때 탑이 널이 됩니다. 배열로 스택을 구현한 어레이 스택 클래스입니다. 이 코드에서 라인 1은 자바 util 라이브러리에 선언된 empty stack 입섹션 클래스를 이용하여 언더플로우 발생 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임포트 문입니다. 라인 5에서 8은 어레이 스택 클래스의 생성자로 크기가 1인 배열 s와 탑 -1을 가진 객체를 생성합니다. 또 라인 9에서 10은 각각 스택에 있는 항목의 수를 반환하고 스택이 empty인지 검사하는 메소드입니다. 다음은 피크 메소드입니다. 피크 메소드는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을 반환합니다. 만일 스택이 empty일 때에는 empty stack exception을 발생시켜 그림과 같이 예외 발생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다음은 push 메소드입니다. push 메소드는 새 항목을 스택에 삽입합니다. 만약 배열 S가 항목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삽입 연산을 수행하면,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리사이즈 메소드로 호출하여 배열의 크기를 2배로 확장합니다. 이 코드 라인 4에서는 먼저 탑을 1 증가시킨 후에 새 항목인 new 아이템을 s탑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pop 메소드입니다. pop 메소드는 스택 탑 항목을 삭제한 후 이를 반환합니다. 이 코드 라인 4에서 s탑이 참조하던 객체는 가비지 컬렉터가 정리합니다. s탑을 널로 만든 이후에는 탑을 1 감소시킵니다. 라인 5, 6에서는 스택의 항목수가 배열 S의 4분의 1만 차지하게 될 때 메모리 낭비를 줄이기 위해 리사이즈를 호출하여 배열 S의 크기를 2분의 1로 축소합니다. 따라서 리사이즈 실행 이후에 배열 S의 2분의 1은 항목이 차지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비어있게 됩니다. 푸시 연산에서 배열 S가 항목으로 꽉 차있을 때 배열 크기를 2배로 만든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식의 표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수식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이항 연산자는 두 개의 p 연산자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중위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컴파일러는 중위표기법 수식을 후위표기법으로 바꿉니다. 그 이유는 후위표기법 수식은 괄호 없이 중위표기법 수식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위표기법은 연산자를 p 연산자들 앞에 두는 표기법입니다. 수식의 표기법 예시로 보면은 중위표기법은 a 더하기 b로 나타내고 후위표기법은 ab 플러스 전위표기법은 a 더하기 ab로 나타냅니다. 후위표기법 수식 계산입니다. 입력을 좌에서 우로 문자를 한 개씩 읽고 읽은 문자를 C로 한다면 첫 번째로 C가 P 연산자이면 스택에 푸시한다. 두 번째, C가 연산자이면 팝을 2회 수행한다. 먼저 팝된 P 연산자가 B이고 나중에 팝된 P 연산자가 A라면 A 연산자 B를 수행하여 그 결과값을 푸시한다. 위 알고리즘에서 팝된 P 연산자들의 순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산자가 마이너스 또는 나누기인 경우 A-B와 B-A 그리고 A 나누기 B와 B 나누기 A는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꼭 순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후위표기법 수식 832 플러스 1 마이너스 나누기 1 계산입니다. 처음 3개의 P 연산자 832를 푸시하고 그 다음 연산자 플러스에 대해 팝을 2회 하여 3 플러스 2를 수행하고 그 결과인 5를 푸시합니다. 그 후 뺄셈과 나눗셈을 수행하면 2만 스택에 있고 마지막으로 팝하여 최종 결과인 2를 얻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먼저 empty인 상태로 시작해서 푸시 8, 푸시 3, 푸시 2를 하고 연산자 플러스를 만나면 3 더하기 2를 수행하여 5가 푸시가 되고 그 다음으로 푸시 1을 하면은 푸시 1이 추가가 되고 여기서 연산자 마이너스를 만나면 5 마이너스 1을 해서 4가 결과값인 4가 푸시가 되고 또 연산자 나누기를 만나면 8 나누기 4를 해서 결과값인 2가 푸시가 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2가 2만 나왔습니다. 스택의 응용으로 스택 자료구조는 앞서 살펴본 응용들 외에도 미로찾기, 트리의 순회, 그래프의 깊이, 우선 탐색을 수행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자료구조입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중요한 함수, 호출 및 순환 호출도 스택 자료구조를 바탕으로 구현됩니다. 다음으로 Q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Q는 삽입과 삭제가 양 끝에서 각각 수행되는 자료구조입니다. 일상생활의 관공서, 은행, 우체국, 병원 등에서 번호표를 이용한 줄서기가 대표적인 Q의 예시입니다. Q는 선입선출 자료구조입니다. Q의 줄서기 그림 예시로 이 그림에서 5명이 도착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차례는 프론트의 사람이고 리어의 사람은 5명 중에서 가장 늦게 도착하였으며 또 한 사람이 줄을 서기 위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Q에서는 뒤, 리어에서 삽입하고 앞, 프론트에서 삭제 연산을 수행하므로 Q의 맨 앞에 항목을 가리키는 변수인 프론트와 맨 뒤에 있는 항목을 가리키는 변수인 리어가 필요합니다.
Q는 선형 자료 구조이므로 1차원 배열 또는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합니다. Q의 삽입과 삭제 연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Q를 배열로 구현하는 경우 Q에서 삽입과 삭제를 거듭하게 되면 그림 B와 같이 Q의 항목이 배열의 오른쪽 부분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새 항목은 뒤에 삽입되고 삭제는 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항목 이동 해결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첫 번째는 Q의 항목들을 배열의 앞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수행 시간이 Q에 들어있는 항목 수에 비례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배열을 원형으로, 즉 배열의 마지막 원소가 첫 원소와 맞닿아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그림 A와 B는 동일한 배열입니다. 따라서 새 항목은 다음 비어있는 배열의 인덱스가 0인 원소에 C와 D같이 삽입합니다. 배열의 앞뒤가 맞닿아 있도록 구현하기 위해 배열의 리어 다음에 비어있는 원소의 인덱스를 리어는 리어 플러스 1 나누기 n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n은 배열의 크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D의 문제는 Q의 마지막 항목을 삭제한 후에 Q가 empty임에도 불구하고 리어는 삭제된 항목이 있던 것을 아직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항목을 삭제할 때마다 Q가 empty가 되는지 검사하고 만일 empty가 되면 프론트는 리어는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제할 때마다 empty 조건을 검사하는 것은 프로그램 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할 때마다 Q가 empty인지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림과 같이 프론트를 맨 앞에 있는 항목의 직전에 비어있는 원소를 가리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열의 크기가 n이라면 실제로 n-1개의 원소만 항목을 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배열의 한 개 원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 D는 A로부터 항목들이 차례대로 삭제되어 Q가 empty가 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때 프론트와 리어는 같게 되며 이는 Q의 초기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Q를 배열로 구현한 어레이 Q 클래스 예제입니다. 이 코드 라인 1에서 Q에서 언더플로어가 발생했을 때 자바 라이브러리에 선언된 noSearchElementException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기 위한 임포트문입니다. 라인 5에서 8은 어레이 Q 객체 생성자로 객체는 1차원 배열 Q와 3개의 필드인 프론트, 리어, 사이즈를 갖습니다. 초기의 배열 크기는 2이고 각 필드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라인 Q는 Q의 아이템 수를 반환하는 메소드이고 라인 10은 Q가 empty이면 true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다음으로 add 메소드입니다. add 메소드는 Q의 새 항목을 삽입합니다. 이 코드 라인 2에서 삽입할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리어 플러스 1 나누기 Q.length, 즉 리어 다음 원소의 인덱스가 프론트와 같으면 오버플로어가 발생한 것이므로 리사이즈 메소드로 호출하여 배열을 2배 크기로 확장합니다. 라인 4에서는 리어를 리어 플러스 1 나누기 Q.length로 갱신한 후 라인 5에서 new 아이템을 Q, 리어에 저장하고 사이즈를 1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 remove 메소드입니다. remove 메소드는 맨 앞의 항목을 삭제합니다. 이 코드 라인 2에서 언더플로우를 체크하고 언더플로우 발생 시 noSearchElementException을 throw 하여 프로그램을 정지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론트를 프론트 플러스 1 나누기 Q.length로 갱신한 후 Q, 프론트를 변수 아이템에 저장하여 라인 9에서 반환합니다. 라인 5, 6에서는 Q, 프론트를 널로 만들어 가베지 컬렉터가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사이즈를 1 감소시킵니다. 라인 7, 8에서는 항목을 삭제한 후 배열의 4분의 1만큼만 항목들로 채워져 있으면 배열 크기를 2분의 1로 감소시키기 위해 리사이즈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다음은 리사이즈 메소드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2배의 크기로 확장시킨 Q를 나타냅니다. 이 코드 라인 6에서 7에서는 프론트를 0으로, 리어는 Q에 있는 항목 수인 사이즈로 갱신하고 끝으로 Q가 새 배열 T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Q의 응용으로는 Q 자료 구조는 CPU의 태스크 스케줄링, 네트워크 프린터, 실시간 시스템의 인터럽트 처리, 다양한 이벤트 구동 방식 컴퓨터 시뮬레이션, 콜센터의 전화 서비스 처리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이진트리의 레벨 순회와 그래프에서 너비 우선 탐색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데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데크는 양쪽 끝에서 삽입과 삭제를 허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데크는 스택과 Q 자료 구조를 혼합한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크는 스택과 Q를 동시에 구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데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데크를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것입니다. 단 데크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단순 연결 리스트보다는 이중 연결 리스트가 더 적합한데 리어가 가리키는 노드의 이전 노드의 레퍼런스를 알아야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크의 응용으로는 스크롤, 문서 편집기 등의 언두 연산, 웹브라우저의 방문 기록 등의 사용입니다. 여기서 웹브라우저 방문 기록의 경우 최근 방문한 웹페이지 주소는 앞에 삽입하고 일정 수의 새 주소들이 앞쪽에서 삽입되면 뒤에서 삭제가 수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스택은 한쪽 끝에서만 아이템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저장하는 후위 선출 자료 구조이고요. 큐는 삽입과 삭제가 양 끝에서 각각 수행되는 선의 선출 자료 구조입니다. 배열 Q는 배열을 원형으로, 즉 배열의 마지막 원소가 첫 원소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여 구현합니다. 데크는 양쪽 끝에서 삽입과 삭제를 허용하는 자료 구조로서 스택과 Q 자료 구조를 혼합한 자료 구조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